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다녀온 분들이 공통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특유의 감성입니다. 시간을 3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듯한 골목 풍경, 대를 이어 내려오는 노포 식당의 깊은 맛, 그리고 물건 하나하나에 혼을 담는 장인들의 모습까지 너무나 빨리 번해버려 가끔은 현기증이 나는 우리 대한민국과는 다른 그 차분하고 고유한 매력에 힐링을 하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날로그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날로그의 미학을 산업의 시선으로 보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 아름다운 느림과 장인 정신이 지금 일본 경제에 숨통을 조이는 가장 치명적인 맹독이 됐으니까요. 2025년인 지금도 관공서는 팩스가 없이는 원활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고 은행에서 체크카드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이 지독한 아날로그 사랑은 일본을 갈라파고스라는 고립된 섬으로 가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우리 한국의 문화는 한때는 너무 급하다, 대충대충 한다며 자주 섞인 비판이 있기도 했지만 눈만 뜨면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는 21세기 디지털 전쟁터에서 한국인이 이 조급증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국제경제연구기관 ECIP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을 두고 혁신 적응 속도에서 일본과 서구 유럽을 압도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했죠. 남들이 이걸 할까 말까 회의하고 도장을 찍으러 다니는 그 시간에 한국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물건을 만들고 시장을 장악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승자는 없는 것이 냉혹한 기업 세계인데 그간 한국의 등 뒤만 바라보며 이를 갈던 일본이 최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추격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국가적 운명을 통째로 걸고 한국을 잡기 위한 마지막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치토세시에 가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5년간 무려 45조 원을 쏟아붓기로 한 라피더스 공장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타도 한국. 이름부터가 라틴어로 빠르다는 뜻인데 그동안 느려 터졌던 일본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회사 이름까지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 회사의 정체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일본 정부가 판을 깔고 도요타, 소니, 키옥시아, NTT, 소프트뱅크 등 일본을 대표하는 8개 대기업이 합작해 만든 일본 반도체 드림팀이니까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들의 계획을 듣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가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의 반도체 양산 능력은 40나노미터 수준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10년, 아니 15년 전 기술이죠. 우리가 쓰는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라 옛날 세탁기나 냉장고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라피더스는 중간 단계인 20나노, 10나노, 5나노 과정을 싹 다 무시하고 2027년에 단숨에 2나노 최첨단 칩을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냐면 지금까지 나무로 프로펠러 경비행기나 겨우 조립하던 회사가 갑자기 내년부터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양산해서 미국을 이기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걸음마도 못된 아기가 우사인 볼트와 달리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허풍을 마냥 비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보여주는 광기에 가까운 집념 때문입니다. 사실 반도체 공장은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라피더스 공장에 들어서는 홋카이도는 전력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공포 속에 멈춰 세웠던 도마리 원자력 발전소 3호기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위험하다며 벌벌 떨던 일본이 자기들이 뱉은 말을 뒤집어가면서까지 원전 스위치를 다시 켜려는 이유는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과거 세계 1위였던 반도체 제국을 한국에게 비참하게 빼앗겼다는 그 뼈아픈 패배감. 이대로 가면 영원히 한국의 속국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을 미친 도박판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일본은 왜 이렇게 반도체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역사를 알아봐야 합니다. 시간을 잠시 198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전세계 반도체 시장은 그야말로 일본 천하였습니다. 세계 반도체 상위 10개 기업 중 무려 6개가 일본 기업이었죠.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겼고 반도체의 원조라던 미국 인텔마저 일본 놈들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며 두 손 두 발 다 들고 메모리 사업을 포기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비결은 지독하리만큼 집요한 품질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슬로건은 25년 보증이었습니다. 한번 만들면 25년 동안 절대 고장나지 않는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같은 칩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주력 시장이 대형 컴퓨터였기 때문인데요.
은행이나 군대에서 쓰는 거대한 컴퓨터는 한번 고장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니 비싸더라도 무조건 튼튼한 게 최고였죠. 일본 기술자들은 모노주쿠리 정신, 즉 장인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미국이 불량품을 골라내느라 쩔쩔 맬 때 일본은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며 완벽한 예술품을 찍어냈죠. 역시 기술은 일본이다. 전 세계가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일본을 세계 1위로 만든 이 완벽주의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1990년대 세상이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PC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집에 있는 컴퓨터를 25년 동안 쓰시나요? 아닐 겁니다. 길어야 3년, 5년 쓰다가 성능 좋은 새 모델이 나오면 바꿉니다. 소비자들은 25년간은 비싼 부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3년만 버티면 되니까 싸고 성능 좋은 부품을 원했죠. 여기서 일본의 갈라파고스 기질이 발동합니다. 시장은 유리구슬을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일본 장인들은 어떻게 기술자가 싸구려를 만드냐며 고집스럽게 다이아몬드만 깎고 있었던 겁니다. 과잉 품질, 고비용 구조. 일본이 헛발질하며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버린 그 순간 바다 건너 굶주린 호랑이 한 마리가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입니다. 1983년 2월 8일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은 도쿄 선언을 발표합니다. 우리 삼성은 자원이 없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 당시 삼성의 주력 상품은 설탕, 조미료 그리고 고작 흑백 TV나 조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세계 최첨단 기술인 반도체를 하겠다니 전 세계가 배꼽을 잡고 웃었죠. 한국이 반도체를 하면 우리 집 강아지는 미적분을 푼다는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반응은 냉소를 넘어선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일본 최고의 싱크탱크였던 미쓰비시 연구소는 삼성의 반도체 사업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선 한국은 내수 시장이 너무 작고 관련 기술이 전무하다. 그리고 막대한 투자비를 감당할 자본이 없다며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깎아내렸죠. 사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집념을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일본이 6년 걸린 기술을 6개월 만에 따라잡으며 미친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일본을 확실하게 숨통 끊어놓은 전설적인 전략, 바로 치킨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경영학 교과서를 정반대로 거스르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몸을 사립니다. 일본 기업들은 매뉴얼대로 공장 가동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지금이 기회라며 공장을 미친 듯이 증설했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한국은 빚을 내서라도 최신 설비를 깔았습니다. 이른바 역발상 투자. 남들이 우산을 접을 때 빗속으로 뛰어들어 댐을 건설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반도체 호황기가 다시 찾아왔을 때 승부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최신 설비를 갖춘 삼성은 압도적인 물량을 싼값에 쏟아냈습니다. 반면 투자를 멈췄던 일본 기업들은 구형 장비로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NEC가 항복하고 히타치가 무릎 꿇고 도시바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막아야 한다며 남은 기업들을 억지로 합쳐 만든 최후의 연합군 엘피다 메모리, 그것이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2월 그 엘피다마저 결국 파산을 선언하고 맙니다. 한때 세계 시장의 50%를 호령하던 거대 제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한국의 두 호랑이 앞에 처참하게 뜯어먹히고 멸망한 겁니다. 완벽함이라는 함정에 빠진 거인이 속도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도전자에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죠. 일본이 지금 라피더스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반도체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경쟁자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찬란했던 제국을 무너뜨린 공포의 대상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트라우마 그 자체인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2차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힌트는 반도체 말고도 이미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완벽주의가 한국의 속도전에 무릎 꿇은 사례는 반도체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전장에서 그들을 압도해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볼까요? 과거 전자왕국 소니는 워크맨의 옛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시대가 왔는데도 자기들만의 독자 OS를 고집하며 뜸을 들였죠. 반면 삼성은 자존심 다 버리고 구글 안드로이드를 누구보다 빨리 탑재했습니다. 완벽함보다는 시장 선점을 택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은 세계 1위를 다투는 거인이 됐지만 소니 스마트폰은 일본 내에서조차 존재감이 희미해졌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더 처참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미국에서 건너온 야후 재팬 그리고 한국 기업이 만든 라인에 국가의 소통망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주권이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검색부터 쇼핑, 결제, 택시 호출, 대리운전까지 전 세계에서 구글과 아마존을 이겨낸 몇 안 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동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요타가 하이브리드가 최고라며 전기차 전환을 머뭇거릴 때 현대차 그룹은 패스트 팔로워 본능을 발휘해 전기차로 핸들을 급격히 꺾었습니다. 지금 아이오닉과 EV6가 전 세계 도로를 누빌 때 일본 차들은 전기차 시장에서 명함도 못 내미는 것이 현실이죠. 빨리 결정하고 빨리 만들고 빨리 바꾼다. 한국인 특유의 이 급한 성격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고 해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냉혹한 법칙은 대한민국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일본의 이나노 반도체, 라피더스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완제품 칩 시장에서는 졌지만 그 칩을 만드는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시대에서는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감광액 같은 소재는 일본이 없으면 공급이 멈춥니다. 라피더스는 바로 그 기초 체력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뒤에서는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조 원을 쏟아붓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일본의 부활, 대한민국은 자칫하다간 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빨리빨리는 일본을 따라잡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빨리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은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 멀리 홋카이도 라피더스 공장의 굉음,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일본 원전의 소리, 그것은 어쩌면 잠시 승리에 취해 느슨해진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음일지도 모릅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과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진정한 세계 최강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디시멘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